자, 고2 영어 1 능률 기임 우리 사과 문법. 사과 문법. 지난 시간에도 한번 수업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 지난 시간 빠져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23쪽에 보니까 포인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너희가 제목을 좀 적어볼까? 첫 번째 문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PP. PP는 과거분사죠. 그래서 과거분사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자,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1 옆에다가 명사 수식하는 PP라고 적어보자. 자, PP는 과거 분사. 그러면 현재 분사는 ing지. 그러니까 ing라는 현재 분사나 또는 PP라는 과거 분사나 분사는 뭐다? 분사는 안 나오나? 답. 분사는 형용사다. 딱 나와야지. ing나 PP 같은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당연히 뭘 꾸미겠냐? 명사를 꾸미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얘들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요렇게 복습 한번 해볼까? 자, 늘 보던 예시로 한번 보자. 떨어지다 fall에다가 ing를 달아주면 요게 현재 분사 falling.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니? 민경아, falling 그러면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야. 동명사가 아니니까. 동명사면은 떨어지는 것, 떨어지기 뭐 이러겠지만 얘는 현재 분사니까 떨어지는 또는 뭐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falling이라는 애가 나뭇잎들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밀 수가 있겠지. 자, 반면에 이제 pp를 쓰게 되면은 떨어진, 이미 다 떨어진 해서 또 나뭇잎들 꾸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ing가 능동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 pp는 능동이란다. 진행의 뜻이 있고 과거 분사 pp는 완료의 뜻이 있다. 이제 요런 차이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ing는 능동의 뜻이 있고 pp는 또 수동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타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보면 되겠죠.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는 뜻이니까 make 같은 거. 자, 그래서 making이라고 쓰면 요게 이제 현재 분사인데 요게 앞에 있는 the man 그 남자들을 좀 꾸며 볼게. 자, 그럼 남자들은 남자들인데 making shoes 하면 신발을 만드는 그 남자들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지금 이제 뒤에서 꾸몄어. 아까 이 falling은 앞에서 꾸몄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지금 요 메이킹은 이 메이크의 목적어인 슈즈를 그 뒤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분사가 뒤에 뭔가 목적어든 보어든 아니면 뭐 전치사구든 뭔가를 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 자, 그래서 참고로 꾸밈받는 명사인 요 남자들이 메이크하고 관계가 능동이잖아. 진이야, 남자들이 메이크를 하죠. 남자들이 메이크를 해. 그러니까 둘의 관계 능동이라서 메이킹이라는 현재 분사가 꾸몄어. 근데 반면에 이거 봐라. 이번에는 shoes를 한번 꾸며볼게. 신발들이 있어. 근데 신발은 신발인데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발들. 자, 이때는 그럼 pp꼴인 made가 앞에 있는 명사 shoes를 꾸몄거든. 왜냐하면 shoes와 make의 관계를 보자고. 신발이 뭘 만들어? 아니죠. 사람이 신발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신발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둘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pp꼴을 쓰는구나. 요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고도 그냥 딱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make는 타동사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를 필요로 해. 그래서 지금 위에 거는 보니까 making 뒤에는 shoes라고 mak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making 바로 뒤에 있죠.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그 뒤에 달려 있어? 그러면 이거는 ing다. 자, 그런데 얘는 mak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그 뒤에 없네요. 왜냐하면 in 같은 전치사가 나왔다는 거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목적어는 원래 전치사 같은 거 없이 명사가 그냥 바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바로 in이 왔어? 뭐 by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없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여기 있어야 될 목적어가 바로 요 앞에 있는 shoes 얘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수동이라서 그러면 pp꼴을 써야 되는구나. 요렇게 구별하면 돼. 타동사인데 그것의 목적어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얘는 pp. 그래서 앞에 있는 얘랑 수동의 관계니까 너희가 해석할 때도 위에 거는 만드는 근데 밑에 있는 made는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런 차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과의 주요 문법이 바로 이제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PP가 뒤에서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봐봐. 나는 샀다. The shoes. 그 신발을 샀대.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 made in 뭐 Korea 이렇게 써볼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발이란 뜻이 됐죠. 그래서 PP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shoes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는 관계대명사도 넣을 수 있어. 원래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는 거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로도 쓸 수 있잖아. 성현이가 한번 불러볼까? 관계대명사. 그래, that 아니면 which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신발이니까. 자, 그러면 that. 근데 이 신발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 이 신발은 만들어졌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that. 그래, BPP라고 써야지 만들어졌다라는 수동태가 되겠지. 그래서 that 뒤에 were made in Korea. 요렇게 쓰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 완벽하게 잘 썼네. 참고로 요 대시 shoes라는 복수니까 이 that도 지금 복수 취급해서 was가 아니라 were 뭐 이런 것도 잘 썼고요. 시제도 과거라서 were 잘 썼지. 그래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는 우리가 같이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 날리고 나니까 그냥 PP 꼬린 made가 shoes 바로 꾸며요.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 예문들을 좀 보자. Beautiful Heart. 이게 영화 제목이라서 글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있다. 자, Beautiful Heart는 is a new movie. 새로운 영화입니다. 신작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produced.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보면 여기다가 빨리 PP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동사는 이미 앞에 is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사 아님. 아니면 또 이거 봐도 알지. produce가 제작하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이 말인데 이 produce의 목적어가 뒤에 있냐? 주연아? produce 뒤에 목적어가 없지. 전치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다는 건. 그러면 너희가 보고 얘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는 걸 보니까 동사가 아니라 PP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래서 PP라고 쓰고 얘가 그럼 앞에 있는 영화 꾸며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묶어서 너희가 과거분사 구가 앞에 있는 요 영화를 꾸미자.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는 제작된, 만들어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PP니까 해석할 때도 제작된 하면 되겠죠. by가 나왔네. 그러니까 트윈 픽처스에 의해서 제작된 신작 영화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니까 이제 밑에 것들은 문장이 아니라서 여기 마침표 없다. 영화 소개라서 문장이 아니야. 그냥 a movie, 그냥 영화 이래. 근데 inspired, 그러니까 너희가 요것도 보고 동사가 아니라 PP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inspire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화가 inspire 했다 아니라는 거지. 얘는 PP니까 너희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화살표 보내서 어떤 영화? inspire 된 영화. 이렇게 해석해야 돼. inspire 원래 뭐 하는 거더라? 영감을 주다, 그치? 고무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감 얻어진 영화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영화래? By a true story.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에서 영감 받은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잖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런 거 많죠. 이 영화도 그런 영화래. 그래서 true story에 의해서 inspire 된 영화. 자, 밑에도 보자. A tale of true love. tale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의 이야기 이랬어. 근데 요거는 이제 또 관계 대명사절이 꾸미네. 어떤 사랑의 이야기냐면 that will make you laugh and cry.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는 요걸 꾸며주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랑 이야기가 만들 거래. 너를 웃고 울게 만들 거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PP가 꾸미는 건 없다. 그냥 관계 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꾸몄어. 자, 그 다음 the third movie, 세 번째 영화. 이번에는 너희가 여기 있는 directed에다가 PP라고 적어야지. 디렉트 된 세 번째 영화. 요거죠. by Andrew Holmes. 그러니까 Andrew Holmes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독인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독한 세 번째 영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감독되어진. 왜냐하면 영화가 감독한 거 아니잖아. 사람이 이 영화를 감독을 한 거니까. 그래서 또 PP를 썼다. 뒤에 있는 starring 하는 거는 그러니까
star, 너희가 알고 있는 막 배우나 유명한 막 그런 연예인들 스타라고 부르잖아. 그 star 동사로 그러니까 배역 같은 거 캐스팅하다 요렇게 배역을 주다 요런 의미로 지금 쓰였고 그러니까 지금 2번 나왔거든 주요 문법이. 여기서 inspired가 movie 꾸몄고요. 여기도 directed가 movie를 꾸몄어. 그래서 요 pp 2개가 앞에 있는 movie를 꾸민 요런 것들. 물론 너희들 여기에도 두 단어 만약에 넣으라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 넣을 수 있을 거야. 그치? which was inspired 뭐 이런 식으로. 얘도 which was directed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1, 2, 3번 한번 해볼 건데 1번은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런 내용을 쓰라는 거야.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탑. 한번 해볼래? 빈칸 한번 채워봐라. 자, 2번도 참고로 미리 뜬 얘기하면 자, 대부분의 그랬는데 무엇의 대부분? 농작물의 대부분이야. 근데 어떤 농작물이냐 하면 추수된 이 땅에서 추수된 농작물의 대부분이 are exported 수출됩니다. 그런 내용이야. 이 땅에서 수확된 추수된 농작물 그걸 너희가 또 쓰면 돼. 그러니까 옆에 여기 농작물도 있고 추수하다도 있어. 자, 3번도 이제 뭐냐 하면은 이번 달에 elect가 선출하다죠. 투표를 통해서 뽑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번 달에 선출된 회장. The president가 회장 또는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선출된 회장은 will face 직면할 거야. significant challenges 상당한 도전 또는 뭐 어려움, 뭐 난관 뭐 이런데 직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 자, 그래서 우리 빈칸 다 주어진 단어들 활용해서 너희가 한번 넣어봐라. 자, 1번에 높은 탑을 보았습니다. I saw a tall tree. A tall tower. 참. 그리고 뒤에다가 너희 뭐라고 썼냐? made 썼니? made of steel. 그래야지 이제 스틸로 만들어진, 그치? 철로 만들어진 해서 앞에 있는 타워 이렇게 꾸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걸 pp로 써야 되겠다. 참고로 made of 그러면 of 뒤에는 그 재료를 쓰면 돼. 뭐뭐로 만들어진 해서 뭐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로 만들어진 이럴 때 made of 뒤에는 재료. 자, 2번도 most of가 대부분인데 일단 most of the crops 해야지 그 농작물의 대부분이란 표현이 됐지. 근데 이 농작물을 이제 누가 꾸며? 추수된이라는 말이 꾸며야 되잖아. harvest가 추수하다니까 harvested라고 써야지, pp로 써야지 앞에 있는 농작물 꾸미겠죠. 왜냐면 농작물이 추수를 하냐? 아니죠. 사람이 농작물을 추수하니까 이 둘의 관계는 수동. 그러니까 너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헷갈릴 때는 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harvest 추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어 자리랑 목적어 자리 요 각각에 너희가 넣어봐. 농작물은 추수합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 넣어봐라. 농작물은 추수합니다. 아니지. 그럼 농작물을이라고 목적어 자리 넣어봐. 사람이 농작물을 추수합니다. 이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만약에 넣었더니 맞으면 그러면 이 명사는 harvest랑 능동의 관계라고 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넣었더니 그게 맞아? 그러면은 요거는 이 동사랑 그 명사는 수동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아리까리 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냥 주어 자리랑 목적어 자리에 팍팍 넣어봐. 농작물이 추수한다. 농작물을 추수한다. 그러면 딱 명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선출된 회장 해볼까? 자, 그래서 the president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elected라고 써야 되겠지. 회장이 선출한다. 아니죠.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둘의 관계 수동이라서 pp를 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뒤에서 꾸미는 건 이유가 있지. made도 뒤에 뭘 달고 있냐? of steel이라고 이렇게 전치사 구를 달고 있고 harvest도 마찬가지네.
from this land라고 요렇게 전치사구를 그 뒤에 달고 있고 elected도 마찬가지야. 이번 달에라는 부사구를 뒤에 달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뒤에 이런 거 뭔가를 달고 있기 때문에 PP들이 다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요렇게 후치 수식했다. 뒤에 위치해서 이렇게 꾸미는 걸 우리가 후치 수식 그래. 요런 말도 그냥 알아둬라. 뒤 후자고 치는 위치하다라는 치자니까. 후치 수식이라는 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거. 뭐 이런 거를 후치 수식 그래. 자, 참고로 뭐 요런 거는 너희가 봤을 때 이거 뭐 딴 이야기긴 한데 랜드 보고 여기에 is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민경아, 우리 지금 2번 문장의 주어는 뭐니? 2번 문장의 주어. 동사가 여기 있는 are exported. 이게 동사잖아. 주어는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농작물들의 대부분이라는 most가 주어다. 그지? 우리 most of 같은 거, some of 같은 거, 몇 퍼센트 of 아니면 몇 분의 몇 of처럼 요런 일부분이 주어인 요런 것들은 그럼 most는 주연아 복수야? 땡땡의 대부분이라는 most는 무조건 복수야? 또 무조건 이러니까 또 막 헷갈리지. most of my money, 내 돈의 대부분, 이거 복수야? money인데 money가 복수형이 있어. 그래, most of the water 이러면 그럼 단수 취급하잖아. 그치? 그래서 most of나 some of나 뭐 몇 퍼센트 of 뭐 몇 분의 몇 of 같은 일부분을 나타내는 얘네들이 주어일 때는 그 of 뒤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의 수에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crops라는 복수니까 요 most도 복수 취급해서 are 쓴 거라고. most of the water 이러면 is 썼겠지. 자, 그래서 뭐 답은 밑에도 나와 있네. 그러니까 실제 본문에서도 이제 요런 것들 PP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 보게 될 거야. 페이지 넘어가 봐. 자, 두 번째 문법 포인트 2는 제목을 요렇게 달아야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제목 달아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너희가 3과에서 그 호랑이 이야기할 때 without 가정법 과거가 중간에 한번 나왔어가지고 그때 쌤이 설명을 한번 하긴 했어. 뭐 그 기억나냐? 왜? 뭐 이런 호랑이가 만약에 없다면 그럼 이러한 종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 문장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쓰였던 문장이 without 가정법 과거거든. 근데 우리 4과에서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모르겠으면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도 괜찮아. 자, 일단 가정법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 시제가 있죠. without 가정법도 여느 가정법들처럼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는 요렇게 쓰겠죠. without은 일단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 한 개 떨렁 올 거라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시제가 없어.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주어를 쓰고 중요한 거. 얘들아, 가정법 쓸 때는 우리가 if 가정법도 생각해봐. 주절 쓸 때 어떻게 썼냐? 주어 뒤에 그냥 동사 바로 쓰지 않던데 뭐가 있었더라? if 가정법에서도 왜 if절 쓰고 나서 주절 쓸 때 기억 안 나? 주어 뒤에 이런 거 썼잖아. 너희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이런 거 썼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똑같아. 조동사 과거를 쓰고 근데 그 뒤에는 우영아? 조동사의 과거 뒤에는 그렇지. 동사 원형이야. if 가정법 과거랑 주절 똑같아. 얘도 똑같아. 요렇게 쓰면 돼. 뜻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요 명사가 없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요런 식의 해석이야. 자, 알다시피 가정법 과거면 이거 언제 일의 반대니? 현재 사실의 반대. 로 가정을 하니까 해석할 때도 현재 시제로 없었다면 이러면 안 돼. 만약에 뭐가 없다면 뭐 했을 텐데 아니야. 그냥 뭐뭐 할 텐데 요렇게 현재 시제로 해석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자, 그래서 without 공식은 어렵지 않네. without 뒤에는 당연히 명사를 쓰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저 패턴 익숙하네. 자, 너희 그 기억날 거야. 송현아, 우리 without 대신에 두 단어로는 뭐라고 써도 됐더라? 기억나지, 그지? but for 해도 됐었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안 쓸게. 그리고 이거 당연히 가정법이니까 if 절로도 너희 외웠지. 이거 아직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썼더라? If it were not for까지 쓰고, 그러니까 그 뒤에 요 명사 쓰는 거랑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뒤에 건 안 써도 돼. 그리고 우리가 if 절에서 if를 생략하면, 민경아 어떻게 하더라? if를 생략해버리면 if 절인데 if를 뺄 수도 있대. if를 생략하면 대신에 그 뒤에 있는 주어랑 동사랑 뭐 하면 돼? 도치하면 돼. 그래서 얘 뭐라고 써도 돼? were it not for,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다 같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요 명사가 없다면 주어가 땡땡 할 텐데, 땡땡 할 거다, 땡땡 할 수 있다 등등등. 그런 해석이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그러면 너희가 요거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쉽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봤어. 자, 그럼 위에 있는 요거 잘 보고 너희가 이제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해보자. 일단 얘는 과거 완료야, 이름이. 그러니까 언제 일에 반대? 얘는 이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해야지. 만약 이 명사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 해석에도 이렇게 과거 시제로 쌍시옷 받침 들어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자, 그러면 공식은 위에 거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근데 without 뒤에는 명사 오는 것까지는 똑같죠.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제를 알 수가 없어. 위에 거랑 똑같지. 자, 대신에 얘는 주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민경아 그 뒤에 뭘 쓰더라?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렇지. have pp라고 써야지. 우리가 if 가정법에서도 그랬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절에는 had pp 쓰고 주절에는 이렇게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라고 썼잖아. 그래서 일단은 요게 공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공식은 일단 외워야지. 그치? 이 공식을 일단 당연히 외워주시고요. 물론 얘도 똑같은 표현으로 without 대신에 당연히 뭘 써도 돼? but for 써도 돼. 이게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역시 그냥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것도 그럼 if 절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요거를 if 절로 한번 써보자. 자, 위에 썼던 요 if 절 너희가 한번 봐봐라. if 뒤에 주어로는 it 쓰네요. 그리고 동사로 비동사를 이제 과거형으로 were 썼지. 그러니까 너희 역시 여기도 그럼 비동사를 쓸 건데, 잠깐만,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절에 과거형 써? 아닌데, 이름이 과거 완료라서 if 절 어떻게 써? 과거 완료 시제. 송현아 어떻게 써?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 되네. had pp겠지. 그래, 현재 완료면 have pp고 과거 완료면 had pp잖아. 그래서 if 절에는 had pp로 쓰면 were 얘가 어떻게 돼? had been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were not이거든, 부정문이거든. 그럼 너희들 had been은 부정 어떻게 할 건데? had not been 해야죠. 우리 완료 시제라서 have pp 이런 거 부정할 땐 have not, 줄임말로 그래서 haven't pp 하잖아. hadn't pp. 그래서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는 똑같겠죠. 주절은 어차피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if 생략 가능하겠네. 주연아,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 월. 여기에 월이 안 묻는데. 여기서 if를 딱 생략하면 had 이거야. had it not been for 요렇게 도치시키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요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 자, 요게 바로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가 이번 시험 주요 문법이라고 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야. 뜻도 좀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과거 일에 대한 반대더라. 공식도 좀 기억하고.
자, 쌤이 조금 쉬운 예문 하나만 보여줄게. 화면 한번 봐봐라. 자, without your help. 요까지만 쓰면 만약에 너의 도움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몰라요. 그치? 여기까지만 쓰면 몰라. 근데 주절을 봐라. I couldn't 해놓고 have won the game 요렇게 썼어. 그러면 유리마 이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다 그지? 주절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라고 요렇게 쓴 거.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냥 가정법 과거였으면 have won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win 이렇게 썼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민경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해석해봐라.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응. 그 게임을 응. 이길 수 썼을 것이다. 맞아, 없었을 텐데. 그럼 우영아,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었냐 없었냐?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었다 얘들아.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우승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그치? 그러니까 너의 도움 덕분에 내가 실제로는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을 우리는 그런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잖아. 실제로 그럼 직설법으로 한번 고쳐볼게. 직설법으로는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어서 그래서 without의 반대로 with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물론 with 대신에 뭐 thanks to 같은 것도 괜찮네. 너의 도움 덕분에 아니면 뭐 because of 너의 도움 때문에 이런 거 다 말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요렇게 적고요. 너의 도움이 있어서 너의 도움 덕분에 그 다음 주절은 내가 would였으면 솔직히 would는 우리가 안 살려. would는 그냥 버리면 돼. 직설법으로 고칠 때. 근데 could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could는 살릴게. 대신에 과거 시제니까 can이 아니라 너희는 과거 시제로 could라고는 좀 써줘야지. 그리고 내용 반대죠. 실제하고 가정법하고는. 얘가 부정문이었으면 너희는 여기는 긍정문으로 써야지. 그래서 실제로는 I could win the game인 거잖아. 실제로 내가 그 경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 이길 수가 있었다. 요게 직설법이야. 물론 이거 전치사 구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접속사절로 because there 뒤에 비동사가 뭐뭐가 있다니까 there was your help. 이것도 말 되지.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물론 이때도 because 대신에 같은 뜻으로 우리는 as라든지 since라든지 이런 접속사도 다 똑같은 뜻이죠. 시제는 과거 시제를 써야지. 과거에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법으로도 고쳐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1번. Without the map. 자, 지도가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아리까리. 근데 뒷 문장 좀 봐봐. Yesterday, 어제 이야기야. 그러니까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만약에 그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제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안 잃어버렸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제 길을 잃었을 텐데 이렇게 써봐. 공식대로 쓰면 되지. Without the map, we 주연이 불러볼까? We would 공식부터 외워라 얘들아. 이거 가정법 과거 쓸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쓸 거야? 어제 일이래. 어제 일. 주연아.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e would have PPO. got 해도 되고 같은 요게 PP죠. 그래 lost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길을 잃었을 텐데 근데 다행히 지도가 있어가지고 길을 안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자, 2번도 봐라. 그의 assistance가 도움이죠. 이것도 봐. 지난주에 프로젝트래. 그러면 유리마 이거 가정법 뭘 쓸까? 지난주 프로젝트. 과거 완료. 그렇지. 과거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자. 자, 그러면 만약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 not 내가 complete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 쓰라는 거지. 그래서 I could not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have pp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have completed 이렇게 쓰면 되죠. complete가 완수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니까. 자, 3번은 without your cooperation. cooperation은 협력이죠. 자, 만약에 너의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을 텐데, 뭐 성공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의 협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지. 자, 그래서 we would not 이때까지 계속 했던 대로 하면 되네요. have pp. 그래서 be에 pp 빈 적어서 우리가 그토록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의 협력이 없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